8월 6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8월 5일 화요일이 되겠죠. 자, 지금은 서부 시간으로 4시 23분. 제가 오늘 AMD 컨퍼런스 콜 끝까지 듣고 또 조금 전에 영상 올라갔죠. 동시통역 영상. 통역도 참 안 하다 보니까 혀가 다 굳어가지고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나도 몰랐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소식 저희가 쌍끓여선처럼 긁어서 왔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시작하도록 하시죠. 변함없이 테슬라 차트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0.17% 빠졌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더 빠지네요. 마이너스 0.46%가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이 그닥 안 좋았던 것을 감안하면 장만큼 빠졌다 생각하면 좋은데 오늘 좀 저와 여러분 열받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들 중에 일부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머스크가 로보택시 위험을 은폐했고 사기쳤고 뻥튀기 했고 그래서 주가를 띄웠다. 일단 제 얘기 아닙니다. 또 말귀 못 알아듣고 또 미진노력했다 그러지 말고 이 소식 좀 들여다보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뉴스들은 도대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걸 좀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일부 주주들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로보택시 사업 관련 증권 사기를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주주들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지난 6월 22일 텍사스 어스틴에서 시작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와 관련해 중대한 위험을 은폐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효과와 전망을 반복적으로 과대평가해 주가를 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머스크가 지난 4월 22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로보택시를 6월 어스틴에 도입하는데 면도날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 접근 방식에 대해 다양한 지역과 이용 사례에서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배포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주주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과속, 급제동, 연석 위로 주행, 잘못된 차선 진입, 차로 중간에 승객을 내려주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 출시 다음날 머스크가 성공적인 로보택시 출시라고 자평한 뒤 하루 동안 8.23% 올랐다가 이후 로보택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이거래일 동안 6.06% 하락했죠.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로보택시 출시 전 2년여간인 2023년 4월 19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기간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테슬라 측은 이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멍멍 그러겠지. 뭔 소리냐고요. 원래 도구 소리에는 논평하지 않는 거죠. 테슬라는 지난 6월 어스틴에서 자사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호출형 택시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운행지역 범위를 2차례 확장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6주 동안 로보택시와 관련 어스틴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문제의 신고는 서비스 초기 안전 우려 사례 한 건이었다고 온라인 매체인 테슬라라티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이런 뉴스를 딱 접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누가 보도했어? 로이터 통신이야? 이럴 줄 알았어. 로이터 통신 쟤네는 쓰레기 신문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로이터도 출애시, 블룸버그도 출애시, 테슬라 나쁘게 얘기하는 데는 다 출애시네.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편 요걸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이날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만약에 고공행진해가지고 투더문 갔다고 한다면 저것들이 과연 수 걸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왜 구글한테는 수 안 하나?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어떠한 불합리하고 자기가 억울해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찔러보면 돈 좀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면 수를 하거든요. 이 나라 문화가 좀 그래요.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돼요. 한때 LA에서 참 유행했던 한 15년 전에 유행했던 아주 쓰레기들이 있었는데 변호사하고 몇몇 브로커들이 다니면서
오래된 한인타운의 건물들 같은 경우는 최근 시에서 요구하는 그 핸디캡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이 뭐죠? 휠체어 지나다니는 그게 완벽하게 됐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규정이 생기기 훨씬 몇십 년부터 생긴 건물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법망을 딱 잘하는 쓰레기 변호사와 쓰레기 브로커들이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 식당 주인한테 계속 소송을 거는 거예요. 한 400몇 군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명목상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근데 지네들이 얼마나 장애인들을 위해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거를 목적으로 싹 포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얼마 돈 주면 한 2만 불 주면 한 4만 불 주면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조금 큰 건물 큰 식당은 돈 좀 많이 원하고 조그만 골목 식당은 조금 원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소송 취하해 줄게. 쓰레기죠, 쓰레기.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말고 시기. 근데 요즘 한국도 좀 그런 거 배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변호사들이 옆에서 찌르죠. 변호사들도 너무 많고. 테슬라 주가가 올랐으면 과연 이들이 이랬겠냐는 거지. 이게 완전히 사기라고 한다면 로보택시 자체가 운행이 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건 얘네들도 알거든요. 지금 로보택시, 뭐 웨이모,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게 사람 없이도 운행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왜 이따위로 하냐 이거지. 과대평가해서 주가를 띄웠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모든 주식들은 과대평가겠네. 스페이스X도 상장되면 과대평가겠네. 화성 못 갔으니까. 주식은 미래가치에 대한 선반영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스티브 잡스가 확 뒷목 잡고 일어나겠네. 근데 요런 좀 안 좋은 기사들이 터지니까 요것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못 간 거는 아니고, 그쵸? 이것 때문에 못 갔다고 한다면 오늘 한 10% 빠졌어야죠. 이것 때문에 못 간 거는 아니고 이제 요런 기사가 살다 별놈의 이게 뒤에서 트럼프가 시킨 것 같아 내 느낌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뭔가 누가 뒤에서 계속 지금 흠집내기식의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거는 무대응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일이 다 대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에이, 이건 쟤네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저희 미주놀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밌게 욕해야지. 매일 욕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희 뉴스 듣겠습니까? 짜증나서. 그렇죠? 일부 몇몇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나쁜 악성 댓글러들을 그냥 너희들은 지져라. 나는 내 길 간다 가야지. 그걸 일일이 대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쟤네들 더 신나가지고 또 하겠지. 자, 아무튼 테슬라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그래서 뭐 파이브 샌들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배시원 지난번에 소송에서 졌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뭐 어차피 우리 돌아가신 고 김영삼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당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일로는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그렇죠. 테슬라에 집중 또 집중해야 됩니다. 일론 알겠니? 오픈 AI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딥시크의 자극을 받은 오픈 AI가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추론이 특화된 오픈 웨이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자, 추론에 대한 이야기 오늘 AMD 컨퍼런스 콜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거든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죠. 자, 오픈 AI가 GPT OSS 120B와 OSS 20B 등 20이 아니죠. 20, 120 이거죠. 두 개의 모델을 AI 소프트웨어 호스팅 플랫폼 허깅페이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모델은 메타의 라마와 비슷한 오픈 웨이트 시스템인데요. 오픈 웨이트란 뭐냐면 완전한 오픈 소스는 아니지만 AI가 학습 과정에서 습득한 수치를 공개해서 개발자들이 맞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뜻합니다. 자, 오픈 AI는 이 모델을 통해 개인과 기업, 정보기관이 각자에게 맞는 AI 시스템을 직접 조정하고 실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픈 AI가 오픈 모델을 공개하는 것은 2019년 GPT 이후 처음인데요. GPT는 초창기 챗 GPT의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 AI의 대부분 모델은 폐쇄형 시스템으로 사용자 수정이 불가능하며 기술적 기반 정보도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습니다. 이에 다른 경쟁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오픈 AI는 학습 데이터 보호와 고성능 모델의 유료화를 통해 막대한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두 모델은 비교적 소형이지만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80GB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한 개로 구동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16기가가 장착된 일반 노트북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픈 AI의 오픈 웨이트 모델 공개는 중국의 딥시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초 딥시크가 자사의 AI 모델 R1 등 공개형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 테크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이에 샘 알트만 오픈 AI CEO는 오픈 AI도 오픈 웨이트 공개를 논의 중이라며 오픈소스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거죠. 중국 이놈들 확 눌러주기 바랍니다. 자, 앱스타인 소식. 저희가 너무 또 좀 카더라 통신이라든지 좀 음모론 쪽을 다루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난리예요. 근데 일부러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자, 미 하원에서 앱스타인 관련해서 클린턴 부부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 연방 하원 의원이 앱스타인 논란 관련 청문회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자, 미 하원이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파일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하원 감독위원회는 이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아울러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법무장관이었던 메릭 갈런드와 트럼프 1기 때 FBI 국장으로 재임하다 해임된 제임스 코미를 포함한 8명의 전직 고위급 법집행 당국자에 대해서도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원 감독위는 또 법무부에 앱스타인 관련 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는 앱스타인의 성접대 대상자 명단 등을 트럼프 행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의회가 진상규명에 나서려는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입니다. 특검 띄우나요? 특검? 다만 연방 하원 의원의 다수당이 집권 공화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인사인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은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의 관계에 쏠리는 세간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거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죠. 물타기. 금융갑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의 앤드류 왕자 등을 포함한 글로벌 유력자들과 친분이 있었던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혐의로 체포돼 2019년 스스로 수감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앱스타인의 접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으나 법무부가 지난달 접대 리스트는 없고 추가 공개할 문서도 없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까지도 논란이 거세게 제기가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앱스타인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잘 안 지키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앱스타인 파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자기 이름이 없었어. 그럼 공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봐라, 내 이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딱 해도 자기 이름이 있거든. 공개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하면 답이 딱 나오죠. 이렇듯 뉴스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테슬라도 있는 그대로, 발란티어도 있는 그대로, 뭐든지 있는 그대로 봐야지만 주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지금 비트코인이 급락하자 코인베이스도 20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으로 주가가 6% 가까이 급락했고 코인 시장이 영 맥을 못 추고 있네요. 일단은 증시가 지금 불안불안하고, 그쵸? 여러 가지 일들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움직임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움직임을 제일 먼저 선행지표로 잡아요. 요즘은 장중에도 비트코인 차트를 띄워놓고, 저는 코인은 안 하잖아요. 심지어
비트코인 전문 유튜버들도 제가 몇 명을 구독을 해요. 그들이 물론 이제 노이즈 섞인 정보들도 좀 많이 있지만 속도감만큼은 훨씬 빠르더라고요. 자, 팔란티어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어저께 급등했잖아요. 오늘 팔란이 얼마나 갔나 볼까요? 대박. 7.85%. 와우. 대박. 그것도 조금 밀려서 7.85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알렉스 카프가 정말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렉스 카프,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조금 공통점이 있죠. 언더독 출신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진짜 많았나 봐.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언더독에 우리는 또 파이팅을 외치죠. 그렇죠? 오늘 슈마컴 와우 15%나 급락했네요. 뭐 어닝은 좀 잘 나왔다고 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슈마컴도 급락, 그 다음에 업스타트도 급락, 업스타트는 급락했다 좀 올라왔고 아네트가 잘 들어갔어. 디지털 터빈 급락, 리비안 급락. 오늘은 급락의 날이었어요. 스냅 완전히 L자형 급락, 루시드 급락, AMD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급락, 오픈 급락. 아주 급락의 날이네. 급락의 날. AMD는 2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 그러는데 저것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제가 오늘 컨퍼런스 콜을 계속 들으면서 저희 이제 미주놀 저희 공부방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완전 2세권이 있거든요. 완전 2세.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글 학교 열심히 다녀서 이제 저의 유창한 한국말을 잘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그 학생들 가운데 보면은 영어가 완벽하니까 이 컨퍼런스 콜 때 딱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자극받았죠. 저는 비록 유학생 출신의 발음은 구리지만 그래도 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AMD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 이번 분기에 제가 그거 누가 절 시키겠습니까? 저 혼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100점 100승이에요. 지난번에 테슬라 어닝콜 할 때 일론 머스크 딱 들으면서 그냥 트레이딩 했고 오늘도 AMD 들으면서 그냥 여러분이 저희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비즈노 공부방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함께 저 팀장과 함께 실전 트레이딩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인기 짱이에요. 재밌어요. 네. 돈 받고 하느냐? 아니, 공부방에만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방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 저희는 누구를 보느냐? 주식 잘하는 사람 뽑느냐? 잘하는 사람은 공부방에 왜 들어와? 자기가 유튜버 해야지. 네, 저희는 누구를 뽑느냐? 진짜 주식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종목 찍어주는 데는 있지만 미국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데 봤어 안 봤어요? 난 본 적이 없는데.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팔란티어가 지금 뭐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파죽지세로 올라가니까 막 지금 뭐 지금 할 말이 없지. 그렇죠? 댄 아이브스는 팔란티어는 과소평가되어 있다. 근데 미주놀에서는 미주놀이 팔란티어가 미주놀의 아들 아닙니까? 거의 저희와 함께 했잖아요. 2020년 9월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죠? 성장하는 팔란티어의 고평가 논란은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5년 동안 늘 따라 붙었던 이야기다. 걱정 붙들어 매고 가자.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정우 선수가 조금 헤매다가 요즘 슬럼프 극복하고 있는데 아니 운동선수한테 땀내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합 중에 흥민이가 이번에 LAFC로 온다 그러죠. 나이스. 유튜브 채널 하나 더 팔까? 여러분 봐봐요. 축구 선수, 야구 선수에게 땀내 나는 건 당연한 거죠.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이것처럼 성장하는 팔란티어에게는, 성장하는 테슬라에게는, 성장하는 엔비디아에게는 퍼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거를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트럼프래. 뭐 흥민이 이제 축구하는 데 가서 막 해가지고 끝나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사인 받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 나 사진 딱 찍고 나서 하는 말이 근데 땀냄새 나더라 얘. 그러면 그 인연이 미친년이지. 죄송합니다 욕해가지고. 땀이 비오듯 한 게임을 뛴 손흥민 선수 뭐 향수 뿌리면서 뛰냐? 향수 뿌리면서 뛰어. 뭔가 좀
좀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제가 요즘 조금 까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놀과 함께하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장을 이겨낼 수 있는데, 오늘 장의 이야기 조금 할까요? 이제 별도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미주놀의 신호등 영상. 엑기스만 살짝 좀 말씀드릴까요? 오늘 경제지표 딱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동부 시간으로 저기 예시간 핀비즈 동부 시간으로 딱 이제 10시에 그렇죠? 오늘 PMI 발표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예민할 때는 경제지표 발표가 진짜 중요해요. 거의 FOMC급이에요. 레벨 자체가.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딱 저 발표할 때 시장 빠질 때 빡 해가지고 또 큰 수익을 냈잖아요. 예민할 때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조작이라 그러지. 그래서 목 댕강댕강 쳤지. 근데 조작 아니라니까요. 이럴 때 오늘 근데 딱 나왔어. 또 오늘도 고용이 나왔어. 다른 거는 둘째 치고 고용이 또 안 좋게 나왔어. 그럼 이제 트럼프 뭐라 그러나? 또 누굴 때리나? 좀 또 누굴 또 자를까나? 저희 미주놀이 결국 맞았다는 거죠. 미국에서의 실물 경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뻥카 치고 5년 살아왔으면 지금 저희 미주놀만큼 한결같이 꾸준히 성장하는 주식 채널이 있을까요? 대부분 정체나 하락이죠. 예. 여러분 그 채널 가가지고 옛날 영상, 최근 영상 봐봐요. 조회수가 늘어나는데 저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옛날에 막 잘 나갔다 지금 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미주놀 채널은 여러분 독특한 채널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채널이고, 그렇죠? 피바다장일 때 쫄지 말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잔치상 부를 때 욕심 버리고 매도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묻지마 사야 될 때가 있어요. 코로나 같은 때. 근데 10년에 한 번 오거든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럴 때는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 모으는 거예요. 기본 10배 못 먹으면 바본 거지. 어찌 보면 그런 장이 10년에 한 번 오는데 그런 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버티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장은 모멘텀 투자로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다 토해내요. 다 토해내. 오늘 제가 라방 때도 보여줬지만 전미 트레이딩 대회에서 챔피언 먹은 친구 하는 말이 손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익절한 것을 토해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주놀과 함께 한다면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여기 보시다시피 영상 요거 영상 요거 모든 영상에 있는 여기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요거 국이 지원하셔야지만 지금 한 4자리 남았나? 네,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